자, 교육혁신의 방향성은 세계적인 학교들이 지금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아까 제가 말했던데 알트스쿨 등과 같은 대학들이, 대학과 초중고까지, 저희 학교까지 포함해서 뭐 활동들도 보면 다양합니다. 핀란드는 아예 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개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왜 개혁하냐고 그랬더니 너무 빨리 바뀌니까 따라가려고 그런다고. 예, 코딩으로 수학도 대체하고 코딩으로 외국어도 대체하는 지금 미국의 발빠른 움직임. 예, 수능 영어는 영어가 아니라고 이미 다 우리나라 내 한국인들이, 내 외국인들이 다 지금 입증을 다 해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의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수능 영어를 전부 문제를 푸는데 이게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장 안 쓴다는 거야. 이거 아주 근거 자료가 뒤에 아주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런 영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과보다 책 읽고 경험해라. 그 다음에 교과는 넓게 해라. 교과를 넓게 하라는 겁니다. 왜? 깊은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할 겁니다. 아니, 미국이 있는 거 모르는데 내가 미국에 대해서 조사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인공지능한테 말이에요. 태양계에 수능지함 목표 천함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조사라고 명령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넓게 잡고 깊은 거는 사고력입니다. 지식의 넓이와 깊이는, 넓이는 정보를 말하고 깊이는 사고를 말해요. 이 사고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다음 세대의 역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 방향을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혁신은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개발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겠죠. 우리 15년 교과 과정의 6가지 역량도 결국 OECD의 이 3가지 역량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적 도구 인지력, 사회적 상호 관계력, 자율적 행동 주도력, 이 3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미래의 핵심 역량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먼저 주도력, 인성 기반 주도력. 주도력이 3요소입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기도력이 개발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뭐 요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이 나려면 3가지 요소. 시작! 불 나려면 3가지 요소. 공기, 산소. 두 번째,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자, 재료. 불이 탈 수 있는 재료.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열.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으면 불 날까요? 안 납니다. 불을 그래서 소화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애면 돼요. 열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붓고,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 소화기를 뿌리고, 재료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꺼내는 거죠. 재료를. 요소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요소라는 건 이 세 요소가 되면 이 상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연계 원리죠. 자연계 원리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이 인간 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세 연금술사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요소형으로 해서 그 요소가 갖춰지면 상위가 나오는 식으로 갈 거냐. 이거는 기술과 오랜 연구 결과가 뒤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럼 기획력은 무슨 요소가 있어야 개발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기획력의 요소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지금 머릿속이 하얘질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학문에서 배웠듯이 요소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학자들이에요. 물론 저도 이 일들을 2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요소와 두 번째는 기술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인지력입니다. 인지력의 3가지 요소, 인성력의 3가지 요소.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의 핵심 역량을 잡게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교육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 교육은 미래 역량과 사실은 무관합니다. 이번 15년 교육과정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인공지능 시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보교육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보교육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십시오. 자, 우리가 5,00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졌던 패러다임 다 알 겁니다. 아는 것이, 크게 좀 해보세요. 그 다음 게 남았어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다음 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5,000년을 지켜온 패러다임을 고집스럽게 지킬 건지 아니면 패러다임을 바꿀 건지 선택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다와 인간의 지능 안에 들어있는 능력 가운데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시작! 네, 어떤 사람이 아는 것이 힘으로 가겠습니까?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를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알아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알아내고 싶은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수집하는 거죠.
아는 것이란 알아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란 학습이고 알아내는 것이란 발견이란 말이에요.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알아내기 위해서 아는 것과 아는 것이 힘이다를 위해서 아는 건 다르다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영수학원 미체험은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근데 알아내는 걸로 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 지금 가정에 적자가 심해졌어. 그럼 이 문제를 알아내서 해결책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친구는 뭐부터 공부할까요? 국영수사고 할까요? 아니죠. 집안 경제를 연구해야 되고 집안의 상황을 연구해야 되고 집안의 능력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공시켜서 해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적 역량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나왔을 때 능력이 뭡니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가 보이냐? 문제 확인됐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그럼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가설이 뭐냐? 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했냐? 검증이 됐으면 이걸 대안으로 만들어서 계획으로 세웠냐?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을 실행 조직을 만들 수 있냐? 실행 조직을 만들었으면 이 솔루션을 사람들에게 배급하고 배포해서 수익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이거 아닌 사람은 남의 밑에 종업원이에요. 맞나요? 종업원 아닌 사람은 지금 이 능력이 필요한 거죠. 문제가 뭐냐? 가설이 뭐냐? 가설 검증했냐?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을 조직을 통해서 유통 도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걸 나누어서 서로를 쉐어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갖추는 학교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서 좋은 직장과 좋은 입지를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서는 순간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지금 와해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를 배울 때가 아닌 거죠. 정보는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넓게 배워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시켜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교육은 미래 영역과 무관하고 학생보다 운영자 중심입니다. 어떻게 운영자 중심이죠? 현재 운영자 편의성, 운영자 평가형, 운영자 생계형.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어른들 먹고 사는 게 학교다라는 사람, 사교육 사립학교 쪽의 교장선생님, 이사장님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학생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어른을 위한 조직인 것 같다라고 이사장들이 그래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성찰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는 학생 변화보다 교사의 변화가 우선되고 있는 우리 사회. 여러분 20세기 말에 교육 딜레마가 뭐인 줄 아세요? 자, 답해보세요. 크게 해보셔야 돼요. 이 딜레마 속으로 갑니다, 우리. 자, 첫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학생을 가르칠 때는 학생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겁니까? 가르치고 나면 선생님이 더 잘 되는 겁니까? 시작! 학생이죠. 가르치고 나면 꼭 누가 더 잘합니까? 시작! 선생. 그죠? 가르치고 났을 때는 꼭 선생님이 더 잘합니다. 선생님이 더 잘한 이유가 뭡니까? 시작! 선생님이 준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이 더 잘하게 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학생이 준비하고 가르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학생보다 교사의 변화를 우선시했던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혁신의 방향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